소설로 쓴 동서양사를 집필한 김종상입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에서 제일 전쟁다운 전쟁을 시작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대 문명 지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는 강력한 왕국들이 들고 나는 쟁투가 복잡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인류 최초로 대왕이라고 할 키루스 2세가 BC 550년에 메디나라는 고대 왕국을 점령하고 건국하여 고대 문명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로 통일한 왕국이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했던 바빌로니아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건립하여 신바빌로니아로 되었는데, 이를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이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아시리아 영토를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집트까지 차지하여 고대 문명권 소아시아를 통일하여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1955년 이란으로 국호를 변경할 때까지 그 나라 이름이 존재했으니 국가 이름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와 비교하면 로마가 그 건국 신화를 BC 753년으로 하여 건국을 하였으며 AD 395년 동서로마로 분리되어 476년 서로마가 망하고 그 1000년 후에 1453년에는 동로마가 망했으니 약 2200년 동안 농런을 해서 나라의 실체가 존립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지만, 페르시아는 우리 귀에는 익숙한 나라입니다. 키루스 2세를 계승한 다리우스 1세의 치세 때에 그 이전에 바빌로니아가 3차에 걸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4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석방하고 보호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아주 난폭하고 까칠하게 점령했던 아시리아 등 이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페르시아는 점령국의 풍습과 문화, 종교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관용 유화 정책은 그 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에게, 그리고 이후 로마의 정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주변 국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1차 전쟁 마라톤 전투, 2차 전쟁 살라미스 해전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국가 페르시아가 훨씬 강한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구성하는 두 라이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경쟁관계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강력한 공동의 적인 페르시아를 상대로 합치된 단결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1차 전쟁은 마라톤 평원에서 BC 492년 다리우스 2세의 페르시아군 2만 명을 상대로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뛰어난 상황 판단과 전략으로 1만 명의 병력으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이때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전력으로 달려와 "우리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외치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 병사가 뛰어온 거리 26.4분의 1마일, 42.195km를 2500년 후인 지금도 마라톤 종목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우스가 1차전 마라톤 평원에서 겪은 회전을 서력하기 위해서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20만이라는 대군을 일으키고 1200대의 함대를 마련해 아테네를 치고 그리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 해상 전투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었는데 기원전 480년 역시 데미스토크레스의 진두지휘로 그리스 연합 함대가 대형 3단 선박 380척과 해협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3배가 넘는 함대 수의 열세를 극적으로 극복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그 많은 선박을 1km에서 3km의 좁은 해협으로 몰아넣어 운신의 폭을 제한한 후에 3단로를 설치한 그리스 선박들이 빠르고 맹렬하게 공격해서 페르시아의 선박 200여 척을 부수고 그 비슷한 수의 선박을 노획하는 동안에 그리스 선박은 불과 40척의 피해를 보았다니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세계 4대 해전으로 불릴 만큼 해전도 극적이고 유명했지만 동맹군인 스파르타가 담당한 육상전에서 오직 300명의 정예병이 끝까지 요새를 지키다가 전원 장렬하게 사망한 것입니다. 군대 동원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약 등이 있는 스파르타군은 그 왕 레오디다스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 유일한 통로에 300인의 중무장한 스파르타인을 비롯하여 고작 7,000명의 병력으로 육상의 수비를 담당하였습니다.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스파르타군은 연이어 몰려드는 공격의 물결을 탁월한 전투력과 지리적 이점을 잘 막아내어 적군의 행군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그리스 농부가 스파르타 방어군을 포위할 수 있는 비밀의 산길을 페르시아군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레오디다스는 정예 병력 300명으로 결사대를 편성하고 끝까지 싸워 전원이 모두 장렬하게 사망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승리를 거뒀지만 허망하였고 그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를 보고 그리스 장병들의 사기는 더욱 굳건해졌고 그리스의 도시과들이 함께 싸우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해전이 BC 480년 그리스가 페르시아 해군을 물리쳐 그리스 문명을 가능케 한 살라미스 해전이었습니다. 폭이 좁은 해안을 이용하여 몇 배가 넘는 페르시아의 해군을 물리친 것은 2000년이 훨씬 지난 1592년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둔 한산 대첩과 유사합니다. 그 후 1597년 백의종군을 이겨낸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 울들목 명랑 해협에서 최단 거리로 진격하는 일본 배를 암초가 많고 수심이 낮은 울들목의 자연의 특성을 이용해 연이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1588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당시 막강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쳐 영국을 1등 국가로 등장시킨 칼레 해전이 제3대 해전으로 세계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세계 해전은 1805년 당시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군의 프랑스군을 바다에서 물리친 영국의 넬슨 제독의 승리였습니다. 태풍의 도움으로 2배가 넘는 프랑스의 함대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프랑스 나폴레옹은 유럽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바야흐로 동서양이 고대의 느린 흐름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문명권 말고 인디아, 중국 문명에서도 전쟁들이 있었지만 위대한 정신적 위인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BC 560년경 석가모니가 태어나 30세를 지나며 큰 가르침으로 불교를 세우고 BC 483년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중국에서는 동양사상, 유교의 창시자 공자께서 BC 551년에 태어나 춘추시대의 남국에 큰 가르침을 주시고 BC 479년 72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시대 로마라는 나라는 성장하고 있었는데 BC 509년 발전된 지배구조인 공화정을 수립하고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국가들의 평화와 협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의 이익을 독차지한 아테네의 탐욕과 오만으로 그리스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두 편으로 갈라져 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내전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하여고 BC 431년부터 404년까지 28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가 잘 싸웠지만 스파르타가 한 수 위였습니다. 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그리스 사회는 황폐화되고 결국 변방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점령됐습니다. 그 후 등장한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등장한 국가들 그리스, 페르시아 등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크나큰 역사가 전개됩니다. 다음 8화에서는 알렉산드로스의 10년간의 동방 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